달성군은 지난 5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관내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기념식을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2025 달서구 복지한마당 축제가 지난 6일 선돌공원과 선돌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제16회 대구학생 로봇경진대회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영진전문대학교 백호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자율방범연합회는 지난 7일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 캠퍼스에서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두류삼동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25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색소폰 앤 에어로폰 행복한 음악회가 지난 5일 개최됐습니다. 달서구의회 정창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미술관 3층 아카이브실에서 대구 대표 다큐멘터리 사진단체 사진기록연구소의 아카이브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더 마스터즈 9월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리사이틀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지난 5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관내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기념식을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나눔과 복지로 빛나는 달성, 당신 덕분입니다를 주제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국민 행복을 위해 힘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군의원,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의 꽃과 함께 개별 캐리커처를 전달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캐리커처는 종사자의 얼굴과 성격을 담아 제작돼 헌신과 열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2부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힐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나눔과 복지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달성군은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6회 사회복지의 날과 달서구 사회복지주간을 기념하는 2025 달서구 복지한마당 축제가 지난 6일 선돌공원과 선돌마당 근린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와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핫한 달서복지 쿨하게 즐기자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32명의 사회복지 유공자에게 구청 장상과 의장상,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자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가족과 동료들이 플랜카드와 박수로 축하를 보내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김훈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협의 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달서 구민들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구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달서구 복지 한마당에서 이제 좋은 상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달서구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달서구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서구 가족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37개소가 참여한
체험 홍보 부스 60여 개가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난감 수리 기부 경매와 VR 체험이 함께한 장난감 세상. 복지기관 그림과 공예 작품을 선보인 다같이 달서전. 주민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달서 끼타임. 먹거리 장터와 물총 축제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과 합창단원들이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달서구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마지막으로 협의체와 달서구는 아이들의 미래 달서, ESG 환경, 공감과 소통, 복지와 돌봄 달서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경연하며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하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제16회 대구학생 로봇 경진대회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영진전문대학교 백호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대회는 우주세상을 주제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400여 명이 참여했고 지도교사와 학부모, 로봇 산업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함께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대회는 로봇 밀어내기, 로봇 미로, 피지컬 컴퓨팅, VR 코딩 등 9개 부문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 우주 세상을 구현한 VR 코딩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선보이며 심사위원과 관람객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봇을 배워서 너무 기분이 좋고 로봇 대회에 참석해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조암초등학교를 다니는 조재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봇 대회가 있어서 나가봤는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암초등학교 김지훈입니다. 두 번째 로봇 대회인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 아쉬움을 두 번째로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교육과 상업,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융합형 로봇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 시도는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7일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 캠퍼스에서 제8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치안 유지에 힘써온 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용만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장을 비롯해 방범대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는 우수대원 표창, 체육경기, 시상식 순으로 진행돼 대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종수 달성군 자율방범연합대장은 대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가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대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은 달성군의 안전 파수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강화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국회의원은 지역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과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율방범연합회는 9개 읍면, 11개 대대로 구성돼 범죄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통한 치안 유지와 관내 행사 시 교통 자원봉사, 청소년 계도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두류삼동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두류삼동 1원 약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됩니다. 재원은 국비 48억여 원을 비롯해 시비와 구비 그리고 민간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집수리 및 동행사업, 안전마을 조성, 마을 거점 주차장 조성, 그리고 주민교류 거점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류삼동 도시재생이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 달서구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달성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 색소폰 앤 에어로폰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회가 지난 5일 개최됐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2025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는 선정된 33개 동호회가 지역 내 문화예술 취약시설을 찾아가 공연 및 전시와 교육, 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호회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이웃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각 동호회에는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동호회들은 색소폰, 고고장구, 오카리나, 풍물, 요리체험 등 총 40개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역 내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문화예술이 부족한 시설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다운청소년 사랑나눔의 색소폰 앤 에어로폰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달성문화재단에서 저희들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관악기 동호회 그 색소폰, 에어로폰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요양원이나 장애우 시설에 봉사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후원받아서 배운 관악기를 오늘 발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기량도 뽐내고 한 번쯤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단법인 다운청소년 사랑나눔의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재능을 살려주는 그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색소폰은요, 사실 다들 직장 다니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늦게 일을 마치고 늦게 와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 색소폰을 가지고 우리 봉사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지역 주민은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멋진 연주를 들려주니 큰 위로와 힘이 됐다며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월까지 총 30여회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호회들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문화소외 해소라는 공공적 목적을 넘어서 지역 생활문화동호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동, 두를리동, 두류삼동, 감산동을 지역구로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우리 지역에도 빠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산동은 와롱로를 경계로 한쪽에는 오래된 주택가, 다른 한쪽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었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옹고지신의 감산동이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특히 죽전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감산동을 포함한 우리 달서구의 주거 환경은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거 인프라 확충과 교통안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급속히 변화한 달서구의 환경에 발맞추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배수 문제입니다. 죽전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까지 달구벌대로 1535번지 부근은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래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설계 실시가 막 시작된 단계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 대응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서구, 수성구, 동구 등 다른 자치구에는 상습 침수 지역에 임시 배수 펌프를 임차 설치해 침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1분당 60통 이상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대형 양수기를 활용해 도로의 고인물을 강제로 빼내는 임시 배수 펌프 설치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산성당 인근 달구벌대로 341-42 구간입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가 극커버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과속 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과속 방지등과 교통 알림이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제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 규모는 작지만 사고 예방에는 매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죽전역 인근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도로 양옆에 들어서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에는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경우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결빙 방지역 도막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조치를 단순히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달서구 구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제안드린 배수 펌프 설치, 교통안전시설 확충, 결빙 방지 도막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구 미술관 3층 아카이브실에서 대구 대표 다큐멘터리 사진단체 사진기록연구소의 아카이브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5 다티스트 선정작가 장용근 개인전과 연계된 이번 전시는 장 작가가 주축이 돼 설립한 연구소의 10차례 전시, 7권의 사진집, 사회 기획전 기록과 함께 리플릿,
전시 사진, 장소 자료 등을 선보입니다. 또한 회원들의 첫 카메라, 작업 노트 등 개인 소장품을 통해 사진가들의 발자취와 창작 과정을 생생히 전합니다. 전시는 10월 10일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독주회 시리즈 더 마스터즈 9월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리사이틀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김재영은 세계 최정상 현악사 중주단 노브스 콰르텟의 리더이자 아드 국제 콩쿠르 2위에 빛나는 솔리스트로 서울시향과 빈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프로그램은 클라라 슈만의 세계의 로맨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바흐의 샤콘느, 시마노프스키의 녹턴과 타란텔라 등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명곡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선율이 함께합니다. 박창근 관장은 젊은도 아티스트의 폭넓은 해석과 완벽한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는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용기내 챌린지와 싹싹 빈 그릇 챌린지를 SNS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달서구청 공식 블로그, 이벤트 게시글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인증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나 텀블러 등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 사진을, 싹싹 빈 그릇 챌린지는 달서구 내 음식점에서 식사 전후 사진 2컷을 각각 업소명과 함께 댓글로 등록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이용할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벤트 참여자 중 각 챌린지별 50명을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월성 이동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1개 공원을 대상으로 봉사공원 지정 운영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월성 이동에는 어린이공원 9개, 근린공원 2개 등 총 11개 공원이 있으며 통우회 등 지역 내 다양한 단체를 공원별 관리 주체로 지정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운영의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오전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월성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옹달샘 어린이공원 등 3곳에서 환경 정비와 시설물 안전 점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시설 점검 등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현희 월성 이동장은 봉사공원 운영을 통해 공원의 청결과 안전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열린 쉼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지난 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3개 광장을 자율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군민이 함께 만드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선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정된 장소는 대신역 2번 출구 옆 소광장, 테크노폴리스 중앙대로 2광장, 달성 교육문화복지센터 뒤편 광장입니다. 자율 금연 권장구역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 도서관이 9월에서 11월까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미션형 독서 프로그램 책나무 키우기 챌린지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 10권 대출 시 책 열매 1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월별로 9월 톡톡 책열매, 10월 반짝 책열매, 11월 보물 책열매 등 다양한 이름의 책열매가 제공됩니다. 참가 가족들은 책열매를 모으며 독서 활동을 기록하고 11월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책열매를 수집한 가족 20팀에게는 푸짐한 시상품이 주어집니다. 참여 대상은 6세 이상 아동부터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이며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달성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을 방문해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 또는 어린이 자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달서경찰서 대구파출소는 지난달 4일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 내 도원지에서 물에 빠진 10대 여성을 신속하게 구조한 고등학생 2명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한 소식입니다. 이번 표창의 주인공은 인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박건형 군과 박찬혁 군입니다. 박건형 군은 도원지를 지나가던 중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A씨를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박찬혁 군은 인근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로프를 물에 빠진 A씨에게 던져주고 박건형 군과 함께 로프를 당겨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대구파출소는 두 학생의 신속한 판단과 용감한 행동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윤영수 대구파출소장은 큰 용기를 발휘해 생명을 구한 두 학생은 우리 지역의 작은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키워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7에서 8월까지 진행된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편을 포함해 총 21편이 입상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국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올해는 전국 예선과 1차 서면 심사, 2차 면담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5월 열린 2025 대구광역시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과학발명품 부문 18편, 학생작품 지도연구 논문 부문 18편 등 총 36편의 작품이 전국대회에 출품됐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학발명품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편, 특상 5편, 우수상 7편, 장려상 5편 등 총 18편, 학생작품 지도 연구 논문 부문에서는 특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총 6편이 입상하며 대구 학생들의 우수한 과학적 창의성과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월배초등학교 6학년 김규린 학생의 작품 셀프 리턴 우산 커버가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비 오는 날 학교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빗물 제거기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회용 비닐 우산 커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발명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풍초 김수아, 육아초 박태원, 달성초 신효준, 조엄중 배윤서,
부지중 전지원 학생이 특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원 부문인 학생작품 지도연구 논문대회에서는 월배초 박찬호 교사가 특상을 받으며 학생뿐 아니라 지도교사의 연구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5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부 주최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달서구는 감량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확대, 민관 협업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를 설치, 교체하고 인센티브와 컨설팅을 병행해 감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외식업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낭비 없는 음식 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제작, 챌린지, 캠페인 등 주민 체감형 홍보로 인식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구청에서 202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68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현장사고 예방수칙과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청년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이번 2단계에는 642명이 신청해 9.4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9월 1일부터 정보화 추진, 환경정화 등 46개 사업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무형 내용과 질의응답을 포함해 현장 적용성을 강화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별 중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11개 부서장이 참석해 아동 권리 보장, 안전한 생활 환경, 건강, 문화, 교육 지원 확대 등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구정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달서구는 대구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지자체로 2026년 상위 단계 인증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교육부가 처음 실시한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달성구는 그간 달성교육재단, 지지스트 등과 연계해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교육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8일 정식 운영된 달성 이룸 캠프 2층에는 개방형 모두명 학습실과 휴게실 등 5개 자기주도 학습실이 마련됩니다. 선정에 따라 EBS 온라인 콘텐츠, 전문 코디네이터 학습 지원, 대학생 멘토링, 주제별 캠프와 독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최재훈 군수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학습 환경을 높이겠다며 권역별 확대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3일 신용회복위원회 대구 경북지역본부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받았습니다. 이번 후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 사업 새희망 힐링펀드로 마련됐으며 금융 취약계층 50가구에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채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달성군과 신복위는 2023년 업무협약 이후 채무조정, 상담, 복지연계 등 250건의 금융복지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시영 본부장은 채무 부담 완화와 회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최재훈 군수는 지속 협력으로 금융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기획한 2025 달성 아동극 시리즈가 전반부 4편의 공연을 전석 매진 속에 마무리하고 10월부터 후반부 3편을 무대에 올립니다. 올해 처음 정규화된 아동극 시리즈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가족 단위 관람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전반부 공연에는 2,3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대표작인 사슴 코딱코의 재판, 깜빡 도깨비와 같이 놀자 등은 교육적 메시지와 창의적 요소로 호평받았습니다. 후반부에는 슈퍼거북 슈퍼토끼, 피노키오야 놀자, 피터래빗이 순차적으로 공연됩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공연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